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영토 TV 이리네입니다. 요즘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아마 여러분들은 밤잠을 못 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요. 너무 화가 나갔고요. 그래서 단순한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역사 주권을 바로 세우는 문제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단순한 이 판결 문제 하나에 기속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 즉 이 문제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결부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냐면은 간단해요. 자기들이 식민지 안 했다고 그렇죠. 바로 문제예요. 일본은 뭐랄까 우리는 한국을 식민 지배한 적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하지 않을 때는 강제징용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그러면 하는 행동이 일본이 왜 아직까지 자기가 식민지인 줄 알고 있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왜 저러는 이제 뭐라니까 식민 지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데 그런 근거 논리가 이제 바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어갖고 정당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을사늑약으로 넘어가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하는 거,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제법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하는 얘기는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건 모든 것들은 전부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어났던 이런 어떤 부분들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를 했어요. 정상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식민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청구권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상으로 사목불을 하고 또 이제 그 2억 불에 대해서는 5억 불에 대해서는 이제 차관으로 지급을 해갖고 줬는데, 자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청구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고, 그렇죠. 일본은 이제 청구권은 아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그냥 독립을 한 거에 대해서 축하금으로 준 거다. 그냥 줬다. 그냥 이제 축하금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연장된 부분이 바로 오늘 이번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 관계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할 부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접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갖고 이제 겨우 1심 끝난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죠. 아니 대법원에서는 이제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하급심 1심에서 요거를 이제 상급심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어 버린 건데, 그렇죠. 이거 앞으로 이제 항소심 바로 또 들어가고 또 대법원이 3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재판이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이분이 강제징용을 당했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나니까 2005년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전에 강제징용 당했던 사람들이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한번 했습니다.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한번 했는데 졌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한번 이 당시에 이미 한번 졌기 때문에 진 재판을 갖고 우리 이제 한국 재판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심이 소송을 제기해갖고 1심이 이제 2008년도 4월 3일 날, 그래서 3년이 있다가 1심이 결과가 나왔는데 1심 결과는
우리 강제징용자들이 이제 원고가 패소했어요. 패소한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서 한번 이렇게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본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미친다. 우리 일본 나라에서 하는 판결을 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분들도 민족의 개념도 없고 자존심도 그러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니 거죠. 나라가 다르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서로 이 개념 자체가 틀린데. 그러면 예. 우리 판사들이 예. 일본 판사들인가요? 이게 뭐 적어도, 효력에 미치면 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들은 지금. 한국말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이제 바로 즉시 항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항고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또 내렸어요. 기각 너무한- 판결은 이제 재판할 뭐 이 가치가 그렇죠. 없다라고 이제 기각을 시켰고, 그래 또 이따가 3년 뒤에 2012년도에 이제 대법원에 이제 올려갖고 그 판결을 다시 받았죠. 이때는 우리가 이겼어요. 잘 됐네요. 대법원에서는 역시 이제 대법원 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걸러지고 그렇죠. 가갖고 맞아요. 좀 괜찮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일본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일본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일본 제철은 구일본 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일본 제철, 네. 이게 이제 옛날 그 식민 지배할 때 구일본 제철을 그대로 승계한 어떤 거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이게 1심, 2심 원고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1심, 다시 다시 해라. 가라고? 재판을 아. 다시 해라. 이렇게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심을 이제 서울고법에서 이제 다시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그 원래 이제 취지대로 신일본 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그렇죠. 그거 기억해요. 예, 1억 원씩. 그때는 그게 기억해요. 이제 2013년도고, 이제 3년 전이죠. 2018년도에 이제 재상고심에서 이거 재상고 해갖고 또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 한번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어떻게 했나니까 신일본 죽음, 신일본 제철이에요. 원고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해야 된다.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거야. 1억 자, 원씩 줘라. 1억 원씩 줘라. 이거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야 그렇지,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안 주잖아. 왜 안 줘요? 아니 뭐 일본이 따라해 주지. 신일본 제철이. 아니 그러면 그 있잖아요. 그 신일본 제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일본에 있지만은 아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서 안 주니까 한국에도 얘네들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왜 압류를 안 하는 아니 거예요? 그 압류를 해야지. 이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판을 한 거야. 오케이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안 주니까 이번에 이제 이건 전원 합의체에서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줘라 하는 재판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한 재판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강제징용 피해자 요전 사람들이 그런 모체에서 판결을 얻어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피해자 유족 85명이서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한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1심에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2021년 6월 7일 날 했죠. 서울중앙법원에서 했는데 각하 판결을 내렸어요.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어떤 그 판결문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 판사가 진짜 일본 사람인가 봐요. 그 뭐 일본 사람이 아닌가, 뭐 제 생각에는 뭐 대충 일본 사람 같아요. 받았나요? 뭐 돈을 받지 않았나, 뭐. 돈 받았나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관, 그렇죠. 역사를 보는 시각, 인식, 이런 게 일본인 극우 세력하고 똑같은 어떤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뭐 요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어떤 자산 16곳에다가 이제 가압류를 하려고 손해배상 이제 청구 소송을 한 거야. 하지만 그거 각하한 거예요. 그걸 각하한 거야. 그래서 1심 법원은 이걸 각하 판단했고, 3년 전에 대법원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죠. 우리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걸 1억씩 줘야 된다. 이런데 거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하급심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1심 법원은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일 청구권 아까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도 개인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이제 그 기본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했나니까 국가 청구권, 개인 청구권은 이걸로 끝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1심에서 이번 뭐라고 했나니까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아니다. 국가만. 그러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면은 이번엔 개인 청구권을 한 거 그렇죠. 아니야? 그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해갖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율되는 이 일배반적인 앞말하고 뒷말하고 서로 틀린 얘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면 강제 집행까지 이제 이번에 강제 집행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가압류를 걸고.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돈을 달래서 안 주니까 가압류를 걸어갖고 강제로 이렇게 뺏어오는 거를 강제 집행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아니, 우리가 그 당시에 강제로 가서 노동을 하고 임금도 못 받고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데 그게 왜 권리 남용이 되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강제 연행된 후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당시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강제징용이에요. 그게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맞아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제징용 나가는 사람들이 일본에 갔어요? 아니면 일본에 가서 한 거죠. 일본에서? 그럼. 그러면 한국에도 제주도에서도 뭐 했었잖아요. 했고 많어. 국내에서도 하고 특히 이제 군함도 영화에 보면은 일본 그 앞에 보면 섬에 가갖고 그 뭐 지하 뭐 600m 내려가갖고 탄광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일본 전역에 끌려가고 거기뿐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 또 일본들이 진출했던 그 태평양 섬 이런 데 가서 강제징용을 하고.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거기 봤어요. 네, 파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해당되는 거지. 그런데 돼갖고 일체 월급도 못 받고 기본 인권을 유린당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데 소재기 못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서 이제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으면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따르고 특히 이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 내가 얼마 못 받았거든? 그렇죠. 그거 내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중에 이제 이 수행하고 거기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를 청구한 거야. 위자료. 그러니까 이미 한일 기본 조약을 맺을 때 이제 국가 청구권과 개인 청구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없이 이거는 위자료 청구권이니까 위자료.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의 이혼을 할 때도 주잖아요. 위자료를 주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뒤집었다. 그것도 1억씩 주라고 상급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10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1억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자료 청구권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하고 그
동아시아, 2차 세계대전에 전쟁했던 승전국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여기에 이제 4조에 근거해서 한일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나 일본 국민 상대로 손배소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이제 국민의 개인 청구권과는 이제 관계가 없이 한일 양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이제 포기하는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제 판결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기각을 이렇게 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판결의 해석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이런 말이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왜 제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제 왜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은 위자료 청구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상급심에서는 1억까지를 줘라라고 그러면 지금 이 제한된다고라는 판결은 이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예,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엔나 협약 27조에도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근반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전 자기가 이제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 뭐 이런 이 원칙을 제시를 하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비엔나 협약 27조가 뭐냐니까 지난번 옛날에 먼저 내렸던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당사국,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즉, 이게 지금 국제법에 관련된 건데 국내법을 원용을 해갖고 이런 판결 내리면 안 된다. 이제 비엔나 조약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해당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번 판결이 그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죠.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일 협정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그러니까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법리로 끌어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과거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일본 우익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네요. 일본 사람들이야. 이거 밑에 한번 볼까요? 한일 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한일 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위자료 청구권을 하는 거거든. 네, 이걸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하고 너무 우리가 식민 지배받고 강제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 이거지. 그때 한일 협정 당시에 국가 배상권을 포기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제사회가 일본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한일 병합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일 병합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야. 그러니까, 식민 지배가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다. 합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데리고 간 것도 합법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요. 그러면 그 판사가 역사를 어떻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참 궁금합니다, 박사님. 뭐 궁금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러시아에서 온 일이나
훨씬 낫습니다. 아니 식민지는 이게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을 예, 거예요. 불법인데 없을 건데 설마 그렇죠. 반사가 이 정도는 모를 수 있을까? 그다음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강제성 없는 국제법 해석을 끌어다가 국내 재판에 이용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제 얘기하고. 이해는 국제법은 나라 간에 법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는 그 국내법이죠. 국제법이 강제성이 없어. 그냥 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국내법보다 우선될 수가 없죠. 없어. 그다음에 강제징용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 판결을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사가 한 판결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부분이죠.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로 그렇죠. 돌아가는 판결이 아닌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지방법원 이제 민사 합의 34부예요. 네. 예, 김양호 판사인데 이분은 이제 대구 분이고 계명대학교를 나와갖고 지금 부장판사로 그 판사가 부장판사로 있는데 1965년도에 발효된 이제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피해자들 배상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때. 그러니까 이미 그 65년도에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를 뭐로 왔냐? 아니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완전히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어요. 예, 그 예. 김양호이라는 판사님이 예, 딱 예.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거기? 3심제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부장판사로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번에 판결 34부 민사 합의부예요. 그 세 분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주심이니까. 그러면 다른 판사들이 뭐 의견 같은 거 뭐 없어요? 이분이 이제 주심이기 때문에 이분이 따라가는 이제 거군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이제 대법원 전합의체에서 아까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이제 개인의 손배상까지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번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65년도에 내린 그 한일 협정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한일 협정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청구권이고 이거는 개인이 이제 일본 국가나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란 말이야. 그 해당이 안 된 건데 왜 해당을 시키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해당 판사 판결문에는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끼어들어 있다. 이건 완전히 정치 뒤에 나오게 되는데 한일 협정 외화로 이룬 한강의 기적. 아니 그때 이제 무상 3억을 받았다고 해갖고 그거 갖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이건 완전 일본인. 그게 여기 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판결은 판사는 뭘로 판결해요? 그 보는 걸로 증거로서 증거하고 법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정치적 그렇죠. 그러면 반사하면 안 돼요. 외교적 판결, 정치적 판결을 했다. 지금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 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손해배상 개인이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이제 그리고 억울하고 그거 한미 동맹하고 뭔 상관? 뭔 상관에서 너무 억울해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한일도 아니고 왜 한미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부분들도 있고요. 법리와는 무관하게 이제 어떤 그 정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정치적 언어를 써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사법부 불신을 이렇게 갖고 올 수 그러게 있는 말이에요. 좀 이런 판사들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박사님.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식민사관을 가진 네. 판사가 이제 결국은 그 식민사관의 시각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이 갖는 그럼 일본으로 가야지. 가야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판사? 그러니까
머리와 머리는 마음은 일본은 일본 있고, 사람이고 몸은 말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거 안 거예요. 되지 그렇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그 얻은 애환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아니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기여를 한 거하고 내가 돈 못 받은 거 돈 달라 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렇죠. 상관없는. 그다음에 일본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는 없다. 아 이거 좀 아니 심하다. 많아. 이거는 내가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해야 자료가 되니까 진짜 없어요? 자료 많잖아요. 많지. 이제 을사늑약하고 한일 병합 조약을 알아야 되는 아 거야. 아니요 박사님 애들도 역사 시간에 다 배우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왜 이게 없어요? 식민 지배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그러니까. 국제법에 위반되는지를 우리가 이걸 한번 방송에서 네, 해야 다음 돼.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하고 일본 또 미 합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아니 그것도 우리가 돈 못 받아갖고 위자료 청구를 해갖고 나 너무 억울하니까 돈 주세요 하는데 그거하고 미국하고 관계 훼손 무슨 우려가 있어? 이 사람 완전히 정치인 그러니까. 같아요. 다음에 어디 모 당의 국회의원 나가려고 지금 그러게 아무 떠는 말이에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법논리보다는 이제 어떤 아까 정치적으로 조금 전에 좀 정치적 기울여서. 그 논리 또 뭐 정치 애교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쓴 사람이 아닌가.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렇죠.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본 쪽에 더 많이 가는 그 거예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해. 한국의 포항제철소 건설 등 각국의 인프라 설비 이런 것들의 일본의 청구권에 의해서 갖고 간 그 당시에 무상지원 3억을 갖고 이룬 뭐 그거다. 이게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줬으니까 한국이 발전했다. 아, 그게 지금 얼마나 허황된 얘기냐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잘 알아두세요. 3억 불 받았어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수탈해 간 거는 몇 배, 몇십 배로 수탈을 해갔어요. 35년간요. 강제징용을 해가고요. 그렇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 농수산물, 우리 다 가져갔잖아요. 산림자원 다 수탈해 갔어요. 그거를 우리가 돈 다 받으려면 얼마를 그 당시에 받는 게 원칙이라면은 30억 불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30억 불 정도를 받아야지만이 정권이 완성이 된다 이랬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억 불 받았어요. 왜 3억 불만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냐 이러는데 그걸 갖고 일본에서는 이거 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게 일본이 돈뿐이다. 우리 돈 보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인데 이 판사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에. 그래서 포항제철을 세운 것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한 것도 소양강 댐 건설도 모든 것이 이게 맞아요, 1965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나 더 할게. 그 당시에 필리핀이 한 4년 몇 개월 정도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받았나? 8억 불 받았어. 4년 4년 지배받고,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배를 받고 8억 불 받았어. 거의 40년. 우리는 40년 가까이 지배를 받고 4억 받았고 4억 불 받고. 이렇게 봤는데 그 돈 갖고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는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안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가 근면 성실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30억 불을 받아야 될 걸 3억 불이 못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 받아갖고 고속도로 놓고 여보시오. 30억 불 받아서 고속도로 10개 났어. 10개. 포항제철 10개를 지었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탈을 해간 게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이런 개 같은 얘기를 그거는 하는 국민들이나 이런 판사들이나 정신을 맞아요.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기커녕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의 근대화에 초석을 놨다라고 헛소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시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깨부숴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나 좀 더 할게요. 한일 그 구구 세력들의 논리를 판결문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극우 세력이 내세우는 이른바 식민사관의 연장된 논리가 이번 강제동원 판결문에 그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두렵고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그 한일협정에 얻은 외환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한강의 기적은 이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사목불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혁의 그렇죠. 의지가 있고 근면 성실을 하고 그 어떤 밑자본이라고 하는 건 수탈을 해갔던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우리가 반대급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들이 우리 그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뺏어가고 그런 것만 없어도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 박사님 우리 예. 이지 식민사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벗어나려면 상황이 이제 우리 심각하잖아요. 민족사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울산의학의 국제법적으로 무효냐 무효 아니냐 이거부터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부터 그다음에 시작해서.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서 이제 일본은 식민 지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국제법적으로 위배가 되고 그게 얼마나 불법으로 식민 지배를 했는가 이거를 전 세계가 알고 김양모 부장판사가 이걸 안다라고 했으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는 안 내리지. 안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절대적으로 그럼 필요하다. 애초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한일 협정에 따라서 한국인들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도에 이제 청구권은 다 소멸됐다. 김양호 판사하고 일본의 우익들하고 같은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 2007년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뭐라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소송을 낼 권리는 없다. 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라지지 이렇게 않았는데? 판결을 한 거예요. 소송을 낼 권리는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게 일본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일본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번에 김양모 부장판사는 청구권 소송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인용을 했어. 그쵸.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본의 국가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이게 없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으면은 내야지. 소송은 낼 수가 있잖아요. 있지.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안 거지.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재판부의 논리도 청구권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할 수 없다. 똑같은 논리로 이상하네요.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더 볼까요? 판결에 대한 비상식적 논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당사자 사정으로 선고가 연기되는 경우는 있어도 당겨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재판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재판장이 집에 갑자기 상을 당해갖고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기는 할 수 있지만은 당겨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당겨서 했어요. 그 왜 당겨서 했나고? 왜 당겼지? 그랬더니까 소란 행위가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김양호 판사도 알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판결하면은 법정에 소란이 일어나는 거를 그래 민족의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었던 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어떤 그 정당하지 못하고 판결문에 없는 어떤 정치적 판결, 그 어떤 외교적 판결, 그 다음에 한국 시각이 아닌 일본인 시각이나 뭐 미국하고 관계가 문제가 될 걸 우려를 해서 미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다. 이게 뭐 비상식적이죠. 그다음에 하급심에서 이제 상급심에 이제 어떤 판결을 뒤집기를 했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날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죠. 그다음에 법리보다는 이제 국제 정치, 외교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갖고 이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했다.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경우 서양인인 일본국과 이게 제일 웃기는 말이에요 이번에. 아니 일본이 동양이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거 우리도 서양인가? 그렇게 이번에 말해. 이번에 판결문이 그렇게 나와요. 아, 진짜? 그 서양국인 일본인과
왜 서양이지? 아 이거 미친 판결. 아 그러면 지리학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 이제 뭐냐면은 이 명치 유신 때 이게 이제 뭐 근거가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저 알래스카에서 쿠릴 열도를 쭉 내려와 갖고 일본이 이렇게 네, 맞아요. 그건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명치 유신 때, 메이지 유신 때 네. 탈아시아 정책을 써요. 아시아 빠져나가겠다고?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다. 저 북아메리카의 쿠릴 열도하고 연결된 저 서양인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그걸 그거 해갖고 서양국인 일본국가 미 합중국가의 관계가 해소된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본인들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절대 소양국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왜요? 자기네는 서양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저 일본 안 그게 이제 받아주는데 메이지 유신 때 그 탈아시아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탈아시아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아니, 잘 보세요. 이게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해야지 우리가 위신이 올라가지. 자국의 국민이 피해를 받는데 사법부에서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는 나라는 살 가치가 없는 나라죠. 그렇죠. 사법부가 패망한 나라인데 그게 무슨 놈의 위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위신이 서지. 맞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해야지 위신이 서지. 그래서 맞아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데 이제 국제 애교 관계를 고려한 자기 논리의 심리사관을 갖고 판결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판사들이 있으면 예. 안 돼요. 예. 법원에. 그래 이제 그러면 예, 박사님 예, 질문 예. 하나 있어요. 예, 이런 예. 판결 내리는 판사가 예,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원도 올라왔는데 단핵은 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탄핵. 탄핵. 가능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죠. 근데 이제 뭐 탄핵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각하를 이번에 결정 내렸잖아요. 각하 결정이 이제 그거에 근거나 논리는 뭐 우리가 수긍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판결 내용을 갖고 또 이제 이 탄핵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근데 정원 인원수가 많이 넘었잖아요. 그래 이제 탄핵의 요건은 그걸 안 돼요? 아니 이제 우리 청와대 청와는 이제 뭐 20몇만 명이 네네, 됐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탄핵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하려면 국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 제 65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 법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나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할 때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런데 요건은 뭐냐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발의된 거에 대해서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도 탄핵이 된 적은 없어요. 이런 경우 없었어요? 탄핵이 된 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한번 시킨 적은 있죠. 네네. 지금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돼갖고 탄핵이 됐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거쳐야 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먼저 국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가야 돼.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지난번 그거는 이제 법난 저 대법원 그거는 지금 넘어가 있죠. 임판사 사건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법관은 이제 헌법 103조에 의해서 법관의 독립 규정이 있어요. 오로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보통 이 판사가 있잖아요. 예. 임기 기간이 몇 년이에요?
임기 기간은 없어요. 공무원 임기 기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잘리지 않으면? 그렇죠. 잘리지 않으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뭐 60세까지 만 아니 60세까지 헌법 재판관이 거기 있잖아요, 임기가. 아니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은 또 달라요? 다르고 5년이고 그건 다르고. 저 여기 임기 있는 줄 알았어요. 일본 우리 재판 공무원 이제 사법 공무원이죠 이분들도. 예, 그래서 공무원법에 이제 적용을 받기 그러면 때문에 이 이제. 문제로 단핵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잘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법관의 독립 규정에 의해서 이제 아까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 내용을 갖고 별도로 이건 할 수 없다.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종합적인 이 결론은 이거예요. 이 판결문을 제가 뭐 전체 자세히는 못 읽어보고 개략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를 이유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제한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안한 거죠. 제한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 이거 펴놓고 할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고민을 흔적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제 노동을 하고 돈을 못 받았잖아, 그죠? 그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거야. 그 강제 노동을 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뭐 위로하거나 그 인권 침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고민은 하나도 한 게 없어 판결문에. 오로지 이제 국가 안보하고 외교 관계만 해갖고 뭐 미합중국하고 관계가 훼손된다느니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등 일본에 도움 받아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너무 배은만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왜 식의.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 그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와 고통 자체는 철저히 예면했다라고 하는 부분. 네 번째로는 사법부의 어떤 친일 사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뭐 엄청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판결문의 이제 개략적인 그건데 저는 뭐 이번에 이제 들어서 뭐 우리가 검찰 개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사법부가 이렇게 어떤 반민족적 시각을 갖고 이게 지금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렇죠. 이제 사법부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개혁 전체가 아니고 이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요 역사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 그러니까 돼요, 어떻게 이거는. 사람을 뽑겠어요 도대체 거기서. 그래서 사법시험에 이제 이 역사 교육을 민족사학에 관련된 역사 시험을 좀 집어넣어야지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법연수원에서 민족사학에 관련된 과목을 특별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그 식민사관, 4대 사관, 뭐 일본이 뭐 서양이라는 등 이런 멍청한 말을 하는 이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보고 우리 이리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나라 역사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 역사는 국민으로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 그 관점에 이 사관이 잘못된 사관을 갖고 아까 독립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심판이 늘 이렇게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받아들이고 예,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판사가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고 진짜 법률을 이해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앞으로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게 시리즈죠, 박사님, 그렇죠? 우리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1탄으로 우리 이 사법 판결에 대한 현상만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식민 지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불법 식민 지배가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판사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게 왜 불법 식민 지배인지에 대해서 을사늑약과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오늘은 우리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했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